늑대가 나타났다. 양치기 소년을 감옥에 넣자라고 하면 약간 무슨 죄지? 타이타닉 보셨나요 혹시? 맨 마지막 장면이 차가운 바다에 빠지잖아요. 디카프리오가 오히려 케이트 윈슬렛을 밀어내고 자기가 이제 그 위에 올라가서 산다. 그럼 그건 벌을 받아야 되냐 안 받아야 되냐? 인어공주도 나와요. 우르술라라고 맞나요? 마녀랑 계약을 해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게 과연 계약이 맞는 건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 실혜유성호입니다. 오늘은 그 책을 한 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책 제목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성냥팔이 소녀는 누가 죽였을까? 세상에서 가장 기묘한 22가지의 재판 이야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냥팔이 소녀는 누가 죽였을까라는 도발적인 제목으로 책을 내신 분은 도진기 작가님입니다. 도진기 작가님은 판사 출신 변호사시죠. 그것이 알고 싶다 해도 가끔 나오시고요. 정통 수리소설에 못지않은 굉장한 필력을 자랑했던 변호사 고진 시리즈의 작가님으로 잘 알려져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이랑 예전에 북토크를 같이 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수줍음이 많고 대학교 선배님이셔갖고 인사드렸는데 좀 부끄러워하시던 그런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납니다. 이게 이제 출간 10주년이래요. 10년이 됐는데 재발간이 됐다는 건 재밌는 책 또는 의미가 전달이 되는 책, 이런 뜻인데요. 이번에 처음 읽고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이 책이 되게 특이해요. 어떤 책이냐면 희곡집처럼 돼 있어요. 연옥이 배경입니다. 여러분 연옥 아시죠? 이제 지옥으로 갈 건지 천국으로 갈 건지 가운데 있는 연옥인데 세 명이 계속 이제 대화로 나가는 책인데, 염라대왕, 소크라테스, 검사. 근데 염라대왕은 또 우리 동양권에서 지옥의 신이고, 소크라테스는 웬 갑자기 소크라테스 그러는데 여기서는 변호사 역할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검사, 일명 욱하는 성질 때문에 욱검사라고 불리는데, 이 연옥에서 재판관을 염라대왕이 맡게 된 거야. 근데 염라대왕이 법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죄가 있냐 없냐를 재판을 하려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이제 많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검사랑 티키타카 하면서 재밌어요. 개그 콘서트 보는 맛이라고 할까요? 재밌는 꽁트 같은 상황에 온갖 그 유머를 구사해 놨는데, 정통 아재 개그부터 약간 어이없는 허무 개그까지 제 취향에 맞아서 재밌게 읽었는데, 유머집은 아니고요. 세 사람의 대화와 재판을 통해서 그 들어는 봤는데 잘 모르는 거, 법의 핵심 원리를 가르쳐주는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책의 제목이 성냥팔이 소녀는 누가 죽였을까잖아요. 여러분 성냥팔이 소녀 기억하세요? 안데르센인가요? 추운 겨울에 성냥 사세요, 성냥 사세요 그러고 안쪽에 따뜻한 사람들 막 지켜보고 막 저 사람들은 좋겠다 그러고 성냥을 하나씩 켜다가 그만 안타깝게 한겨울에 저체온사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근데 이제 누가 죽였냐면 지나가던 행인이 죽였다. 지나가던 행인이 도와줬으면 안 죽었을 텐데 매정하게 지금 소녀가 벌벌 떨고 있는데 그냥 지나갔다.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착한 사마리아인. 막 생각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여기선 착한 사마리아인 사건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한테, 대학생인데 착한 사마리아인 아니냐고 물어봤더니 모른다고 그래서 약간 충격적이었는데, 어떤 사람이 강도를 당해서 죽어가고 있는데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인이 차례로 지나가게 되는데, 사마리아인은 무식하고 나쁜 사람으로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성경에서, 근데 그 사마리아인만 그 공경에 처한 강도를 당한 불쌍한 사람을 도와준다. 이게 이제 착한 사마리아인이잖아요. 얼어 죽을 게 뻔한 소녀를 봤을 때 도와주는 게 인지상정이겠죠, 어쩌면. 근데 뭐 사람에 따라서는 뭐 알아서 잘 가겠지, 또는 뭐 내일 아니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그때 이걸 처벌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문제를 아주 재밌게 얘기하고 있고요. 치열한 법리 공방 끝에 이런 동화 속의 인물이라든지 아니면 설화 속의 인물이 진짜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가름할 때, 그때 우리가 늘 궁금해하던, 또 들어는 봤는데 이게 무슨 뜻이지? 이런 내용들을 자세히 해설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봉이 김선달도 나옵니다. 갑자기 한국으로 나오죠. 여러분 봉이 김선달이 어떤 사기를 친지 알고 계시죠? 한양 상인한테 대동강물이 자기 거라고 돈 주고 팔았어요. 어떻게 팔았냐고요? 한강 상인은 왜 바보 같냐고요? 지역 상인한테 돈을 미리 주고 물 길러오고 나한테 지나가는 길에 여기 물값이라고 주라고 그냥 얘기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몇 사람이 그러니까 한양 상인들이 잠깐만 왜 물을 푼 다음에 이 사람한테 돈을 주지?
그러니까 김선달이 그 대동강물 다 내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 한양 상인이 사기당한 거죠, 뭐. 그러면 이게 이제 형법이냐, 민법이냐 이런 것도 아주 재밌게. 예를 들면 여러분 죄형 법정주의 아세요? 여기에는 양치기 소년의 일화를 죄형 법정주의가 뭐냐면 범죄와 형벌은 법에 정해져 있어야지 형벌을 주는 거지. 그냥 너 왠지 기분 나빠. 왜 나를 쳐다봐? 이래서 벌을 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와 형벌은 법에 미리 정해져야 된다. 이게 바로 죄형 법정주의야. 늑대가 나타났다 아시죠? 그거 어때요? 나쁜 놈이죠. 뭐 동네 사람들 헷갈리게 하고. 그렇다고 양치기 소년을 감옥에 넣자고 하면 여러분 잠깐 무슨 죄지? 그냥 애가 장난친 거 아닌가 그런데 여기서는 그럼 법을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양치기 소년이 거짓말하면 중죄 이렇게 법을 만들었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양치기 소년이 안 하겠죠. 미리 만들어 놓지 않은 법 같고 옛날에 너 그랬으니까 이제부터 이번에 우리가 새로운 법을 만들었으니까 네가 3일 전에 한 늑대가 나타났다 거짓말은 벌을 받아야 돼. 여러분 생각해도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런 죄형 법정주의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아주 자세하게 재밌게 이렇게 여러 설화를 갖고 만들어서 제가 이 책을 딱 들었는데 정말 거짓말 안 하고 3시간 이내에 다 읽었어요. 도진기 그 변호사님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진짜 아재 개그더라고요. 근데 재밌어요. 웃겨요. 그러니까 저도 아재잖아요. 근데 이제 막 읽다 보니까 너무 웃겨갖고 그 개그가 약간 원초적이에요. 예를 들면 타이타닉 보셨나요 혹시? 맨 마지막 장면이 차가운 바다에 빠지잖아요. 거기서 이제 뭐 이렇게 나무 판지에 여기 한 명만 올라가게 됐으니까 디카프리오가 케이트 윈슬렛한테 양보하고 죽어가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걸 비틀어 갖고 디카프리오가 오히려 케이트 윈슬렛을 밀어내고 자기가 이제 그 위에 올라가서 산다. 그럼 그건 벌을 받아야 되냐 안 받아야 되냐? 카르네아데스의 판자라고 아주 유명한 이제 그리스 로마의 오래된 그 논쟁거리예요. 내가 지금 침몰된 배에서 뛰어내렸는데 판자가 하나 있는데 제가 이걸 탁 하고 이제 살아남을 수 있겠죠? 근데 옆에 사람이 와요. 같이 하자고. 근데 둘이 하면 가라앉아요. 하나만 해야 돼요. 그럴 때 내가 저리 가 하면서 발로 찼어요. 죽어! 하면서 나쁘지만 이렇게 하면 나는 죄를 받아야 될까 안 받아야 될까? 마치 방금 얘기한 타이타닉의 케이트 윈슬렛을 밀어내고 디카프리오가 혼자 있으면 죄가 되느냐 똑같죠.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진기 판사님이 여기서 이제 긴급 피난이라는 용어를 설명해요. 예를 들면 막 불이야 그러는데 내가 막 여기 자동차가 있는데 이걸 깨고서 내가 그 차를 타고 도망가요. 그거는 뭐 다 이해하실 수 있잖아요. 불이 나는데 타 죽는 것보다 빨리 자동차를 타고 도망가는 거. 근데 이제 사람을 밀어갖고 죽어! 이렇게 하는 거가 옳은 거냐? 근데 조진기 판사님은 이걸 긴급 피난으로 설명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판사님 출신의 그 변호사님한테 전혀 될 바는 아니지만 저는 기대 가능성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누가 하더라도 그 사람이 선의를 베풀면서 다른 사람을 살아라고 할 기대 가능성이 떨어지잖아요. 왜 제가 이걸 말씀드리냐면 여기 뒤에 보면 디카프리오가 내가 왜 케이트 윈슬렛을 밀어내냐? 어차피 케이트 윈슬렛이 너무 무거워서 물에 뜨지 않을 거라 내가 했다라고 이게 아재 개그인지 약간 허무 개그인지 이렇게 보면서 읽고 좀 근데 웃겼어요. 저는 기대 가능성이 결여됐기 때문에 무죄라고 생각했지만 틀릴 수 있다는 거 감안해 주시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제 뭐 심신상실 같은 거 궁금하시잖아요. 이게 어느 게 심신상실인가? 여기선 고흐, 그때 그 사이인에서 저희가 고흐에 대해서 했는데 고흐가 이제 귀를 잘랐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고갱을 협박하고 그때 병이 좀 있었으니까 마음의 병이 그게 이제 처벌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심신상실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아주 흥미진진하게 읽었습니다. 미란다 원칙 아세요? 미란다가 여러분 실제로 사람 이름인 거 알고 계시죠? 미란다라는 범죄자가 있었는데 제 기억에는 18세 여성을 성폭행하고 막 이렇게 강도를 했을 거예요. 이 사람한테 불어 막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술술. 그래서 이제 검사가 기소를 했는데 문제가 경찰이 잡았을 때 미란다라는 사람에게 뭘 얘기해 줘야 되죠? 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불리한 증언은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게 세 가지 원칙이잖아요. 이걸 얘기해 준 걸 미란다 원칙이라는데 이게 미국의 수정헌법 5조 6조에 불리한 거 얘기하지 않을 권리가 있고 또 변호사한테 무조건 받아서 조언을 받을 권리가 5조와 6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나는 못 받았다라고 해서 이걸로 해갖고 무죄를 받은 거예요. 미란다가 범죄자인데 나쁜 놈이죠. 되게 나쁜 놈이죠. 성폭행하고 돈 뺏었으니까 아주 나쁜 놈인데 그래서 어떻게 됐냐? 물론 이제 그 다음에 경찰이 다시 이제 증거 보강해갖고 다시 감옥에 가뒀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풀려난 다음에 감옥 형기를 마친 다음에 내가 그 미란다다 그래서 막 사인해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웃기죠. 근데 그 미란다가 어떻게 죽었냐? 시비 붙다가 이제 다른 사람한테 죽임을 당했는데 그 사람은 묵비권 행사에서 그 사람은 풀려났어요. 인과응보죠, 인과응보. 그 미란다가 염라대왕한테 옵니다. 이 미란다 원칙에 대해서도 아주 자세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를 아주 머리 쏙쏙 박힐 수 있게 아주 재밌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변사또와 춘향이 이 재판도 증거재판주의의 재미있는 일화로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베니스의 상인 아세요? 어떻게 알고 계세요? 샤일록이라는 사람이 남자 주인공을 미워해서 이제 돈 빌려준 다음에 못 갚으면 살 1파운드를 떼가겠다. 돌아오는 배가 풍파를 만나갖고 못 들어오게 돼서 돈을 못 갚으니까 살을 1파운드면 막 뭉탱이를 가져가야 되는데 죽잖아요. 옛날이니까. 원래 살을 띄어가야 될 사람의 여자친구가 판사로 분장해갖고 사기친 거죠. 그러면 피를 하나도 흘리면 안 된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샤일록이 포기하게 됐다. 이런 거잖아요. 여기 되게 재밌습니다. 이건 한 번 더 비트입니다. 어떻게 비트냐? 그냥 책을 읽으세요. 이거 얘기해주면 되게 재밌어요. 근데 이게 원래 여러분 생각하기에 잠깐만 피를 흘리면 안 되는 거 맞으니까 여자친구가 판사로 분한 게 맞네 이런데 아니 근데 원래 살을 뗄 때는 그 계약서에 안 쓰더라도 피가 나는 건 당연히 한 거 아니에요? 저는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아니 살만 띄겠다라고 썼으면 모르겠는데 살을 띄겠다 그랬으면 그러면 피도 나는 건데 그걸 굳이 피도 띄고 지방도 나오고 막 이렇게 굳이 떼어야 되나? 근데 여기서는 반전의 반전. 그래서 아 역시 머리가 좋으시구나. 속 시원하게 재밌게 썼습니다. 이 책에서는 인어공주도 나와요. 우르술라라고 맞나요? 그 문어다리한 그 마녀랑 계약을 해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게 과연 계약이 맞는 건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를 들면 신체 포기각서는 맞나? 도박빚은 맞나? 여러분 이제 짐작되시죠? 도박빚 나오니까. 맨 마지막에 이제 오제이 심슨. 왜 민사는 유죄를 받고 형사는 무죄를 받았나?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한번 유튜브로서 한 적이 있었고요. 그 내용을 한 게 아니라 민사와 형사가 왜 다른가? 똑같은 증거를 내밀었거든요. 이 민사와 형사의 증거의 우열과 확신에 대한 내용들을 자세하게 있어서 법에 대해서 좀 알고 싶으신 분, 긴급 피난 이런 거 잘 모르고 또 미란다 원칙 들어는 봤는데 이게 어떻게 됐고 어느 때 쓰고 또 이제 불공정 계약 이런 거 민사 형사 이런 걸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읽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읽다 보면 갑자기 안데르센이 나왔다가 셰익스피어가 나왔다가 갑자기 춘향이가 나왔다가 막 왔다 갔다 해서 너무 재밌어요. 제가 일부러 아주 재밌는 건 더 얘기 안 했어요. 여러분한테 소개할 것만 딱 말씀드렸고요. 다 100% 만족. 그리고 여러분 읽으면 후루룩 금방 보실 수 있다. 강력 추천드립니다. 일단 재미로는 굉장히 재밌다. 이 책을 읽고 혹시 또 재밌게 읽으신 거 있으시면 또 저희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또 같이 호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